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김도엽입니다. 소리를 낼 수 있는 한 최대로 크게 내볼 것이고, 시스템도 소리가 크게 나가게 만든 만큼,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것에 대해서 별 얘기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소리가 너무 좋죠. 네. 자, 이제 소리 안 들린다고 하면 떼끼야. 혼내줄 거야. 이렇게 아시고요. 자, 소리는 낼 수 있는 한 최대로 지금 크게 나오게 시스템을 좀 만져놨습니다. 소근소근돼도 아마 크게 들리실 거예요.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동효의 진시황. 네, 오늘 5월 22일 순서 이제 막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얼굴 작게 가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라기보다는 제가 왔습니다. 네, 자, 시장이 어제는 뭐 비교적 괜찮았다 이랬는데 오늘은 또 어제 오른 게 웬일이냐, 어제 왜 오른 거냐, 뭐 이렇게 또 오늘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간밤에 뭐 미국 시장이 다우가 800 이상 빠지면서 뭐 내릴 줄은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내리네, 뭐 이런 상황이고요. 당연히 메이저 수급은 계속 팔고 있고 개인들 혼자 사는 수급으로 버티기에는 시장이 좀 외롭다 이런 생각이고, 다만 뭐 미국에서 야간 선물이나 뭐 한국물이 포함되어 있는 ETF가 그렇게 약하진 않았는데 우리 본장은 생각보다 조금 흐름이 가면 갈수록 좀 약해진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발 좀 부탁인데 막 들으시다가 중간에 나가시면 되게 제가 마음이 아파서요. 안 듣고 끝까지 완주 안 하실 분들은 지금 빨리 나가세요. 이따가 12시 반에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한 1800명 뭐 이 정도인데 이따가 한 700명 줄어가지고 1000명 간당간당하게 끝나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다 나가버려. 끝까지 남아있을 사람들 빼놓고는 아예 다 나가버리세요. 중간에 어중간하게 나가지 말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그래도 의미 있게 또 움직이는 애들이 몇 종목 있는데 뭐 시장은 물론 1대2 비율로 해서 내리는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만 올라가는 것들 몇몇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음, 애들은 가라. 네, 여기 어른들만 들으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요 얘기가 아침에 좀 있더라고요. 갑자기 면상을 보면 저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죠. 얼굴만 보면. 자, 트럼프 온께서 엊그젠가요? 푸틴하고 통화하고 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하는 거 마음 접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푸틴이 아무리 자기가 설득을 해도 안 되니까 푸틴은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 번쯤 이제 취임 이후에 통화를 했는데 뭐 계속 이제 우크라이나 휴전을 종용을 하고 뭐 반협박을 하고 했는데 생각해 보겠다 뭐 이런 조건이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애둘러서 뭐 빙빙 돌리기만 하면서 결국은 뭐 러시아의 조건에 다 부합이 되지 않는 한 뭐 만나지도 않고 휴전도 길게 하지도 않고 뭐 한 달 휴전도 안 받아들이고 이러니까 푸틴도 하다 지금 지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바로 전 순서에서 일부 방산주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이게 11시 26분 기사거든요.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된 건데 이런 제목의 기사가 달리면 당연히 방산주가 움직이겠죠. 예. 휴전이 물 건너갔어? 당분간 계속 싸워? 이렇게 얘기가 나올 테니까 이런 뉴스 하나에도 섹터나 기업들의 움직임이 주가가 움직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자, 오늘 수익 플러스에서는 제가 전력 문제, 앞에 6부에서 지금 전력 얘기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아까 7시 반 정도 수익 플러스 코너 어제 아침에도 사실 말씀드렸죠. 그 AI 데이터 센터나 뭐 지금 젠슨왕이 엔비디아가 대만에다가 대규모의 뭐 슈퍼컴이라든가 AI 인프라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뭐 AI의 확장을 얘기하는 건데 AI가 이렇게 무한 확장을 한다라는 건 결국은 이제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고요. 뭐 결국은 전력이 필요하다. 오늘 오픈 AI 쪽 이슈도 있었고 또 머스크의 이슈도 있었고 결국은 핵심은 전력이 필요하다. 예, 이런 얘기로 귀결이 됩니다. 또 하나는 간밤에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넘었다 이래가지고 오늘 코인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를 가져 나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픈 AI가 이번에 스타게이트의 첫 번째 작품이겠죠. 텍사스에다가 세계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15조 원을 유치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기에 엔비디아 GPU가 40만 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GPU들이 엄청나게 전력 잡아먹고 발열 나오고 이럴 거 아니에요? 이 전기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머스크의 그 XI도 얘도 테네시주에다가 지금 기가와트급 전기를 잡아먹는 AI 데이터 센터 짓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GPU가 지금 뭐 전체 다 하면 100만 개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 기가와트 정도 규모면은 원전 웬만한 크기 하나 정도의 전기를 혼자 잡아먹는 그런 데이터 센터거든요. 그러니까 뭐 머스크가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내년 여름쯤 되면은 AI로 인해서 미국의 전력난이 본격화될 것이고 뭐 중국은 전기가 막 엄청나게 생산이 되는데 미국은 잘 늘어나질 않는다. 이 전기 용량 같은 게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생각이 나는 건 뭐 중국이 지금 사실 앞뒤 안 가리고 여기저기 막 찔러대는데 우리나라 서해바다 건너편 그러니까 중국으로 보면 동해 쪽이 그러니까 동쪽이겠죠. 그쪽 해안에만 지금 뭐 원전을 제가 알기로는 한 20기 이상 짓고 있는 걸로 알아요. 이 참 일본 원전 갖고 한번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우리도 원전 줄인다고 했었는데 막상 저기 서해바다 건너편에 중국 그 동해안 쪽으로는 원전이 제가 알기로는 다 짓게 되면 아마 3, 40개 이상 있게 되는 것 같은데 야 그건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어차피 딴 나라에서 짓는 걸 뭐 막기도 어려운 얘기지만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저는 원전을 많이 짓고 있는 게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국의 AI를 미국보다 결국은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자신감 속에는 어떻게 보면 원전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지어가지고 전기로다가 승부 본다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미국은 전기가 모자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막 이 전기의 용량이 그냥 막 늘어나니까 AI 승부 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여튼 뭐 이런 전력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 물론 전력이 요 세 종목으로 다는 아니죠. 근데 어쨌든 변압기, 뭐 송배전, 또 뭐 구리부터 해가지고 ESS도 있고 송배전 관련된 시스템도 있고 한전, 두산 에너빌리티에 LS 일렉트릭 드렸는데 오늘 뭐 그렇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워낙 짜부가 돼가지고 올라가진 않습니다만 얘네들의 면면이 지금 뭐 계속 올라온 애들이잖아요. 신고가를 향해서 신고가를 넘고 넘어서 이런 흐름들이 뭐 일부 과열이나 이런 것들이 또 해소되고 나면 다시 또 올라갈 그런 모양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슈로 말씀드린 게 코인인데 오늘 아침에 이제 코인이 드디어 11만 불을 터치를 했습니다. 어제 밤에는 10만 9,778불 이게 최고가였는데 11만 불을 터치를 했다는 소식이 지금 아까 10시쯤인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세다. 뭐 비트코인에 들어오는 현물 ETF의 금액이 비트코인을 계속 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제처럼 장이 이제 미끄러지니까 비트코인이 오히려 안전자산화로 둔갑이 돼서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들도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 상원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이슈가 통과가 됐는데 스테이블 이슈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권에서 STO 토큰 증권에 대한 법제화를 7, 8월 중에 추진한다. 또 한은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관심이 있고 다음 주에 국제금융협회랑 같이 무슨 미팅이 있는데요. 6대 은행장하고 한은까지 포함해서 거기에서도
그 CBDC라고 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랑 스테이블 코인하고 연계하는 뭐 내용들에 대해서 일부 다뤄질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비트코인 세죠. 스테이블 코인 얘기 나오죠. 또 STO 얘기 나오죠. 또 거기다가 어제 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라는 곳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환율의 위험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강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코인과 관련된 이슈들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세게 올라가는 그런 면들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 혼자 지금 신나서 떠들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 거니? 오늘은 소리가 큰 건 맞고 채권이 왜 이러냐고요? 도람프한테 물어보세요. 도람프. 채권은 채권이 어떻게 됐는데요? 어저께 미국 20년물 국채물이 배팅이 하나도 없었다고 거의 그러는 것 같던데. 왜 안 살까요? 지금보다 더 싸게 살 수 있거나,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니까 안 사는 거죠. 왜 국채물에 대해서 수요가 없었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결국은 엊그저께 막상 신용등급이 하향됐을 때 트럼프가 막 우격다짐으로 이거는 후행지표고 나는 인정 안 해 이거 가지고 찍어 눌러가지고 별 이상이 없다 그러지만 제가 이번 주 내내 말씀드린 게 뒤통수 조심해야 된다. 2011년도와 23년도에 다른 그 평가사들이 신용등급 내릴 때 미국 시장이 최소 10%씩 빠졌는데 이번에 하나도 안 빠지고 그냥 구렁이 담론듯이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간다? 이렇게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드리면서 뒤통수 조심해야 된다. 올라갈 때마다 좀씩 현금 마련해 두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많은데요. 제가 봐서는 이번에 근데 생각지도 않았던 대선 국면에서 대선 섹터들이 한 두어 달 넘게 주도주가 됐던 것도 우리 시장만의 특수인 것처럼 코로나 관련주가 주도 섹터가 되는 게 개인적으로 우리가 한 4년 전에 코로나가 그렇게 창궐할 줄 몰랐다가 갑자기 줄 서가지고 마스크 사는 사람들이 되면서 그 무서움과 절실함을 깨달았던 것처럼 인간사에서 사실 뭐가 안타깝고 안 안타깝고 그런 게 있겠어요? 어쨌든 시장의 전면으로 나오는 주도 섹터가 생기면 그거에 빨리 반응을 하는 것이 그냥 증권 투자하는 사람으로서의 담백한 의무이자 권리라는 것밖에 생각을 안 하시면 됩니다. 이게 올라가니까 이상해요.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안에서도 지금 따블이 나고 세네 배쯤 올라가는 애들이 나오는 게 그냥 팩트일 뿐이지. 근데 물론 2020년도처럼 그렇게 재현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아직까지는 상당히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쪽에서 시장에서는 거의 기다 싶을 정도의 반응이 나오니까 웬만한 이제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건 도대체 이해도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약국에 가서 마스크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없는 상태고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주로 다니는 병원에 갔다 왔지만 그 병원에서 지금 마스크 쓰라고 얘기도 안 해요. 예전에 한 몇 달 전만 해도 마스크 안 쓰면 병원 출입이 안 될 정도였지만 지금은 마스크 안 쓰고도 그냥 자유롭게 대학병원 들어갔다 나왔다 되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알람을 해가지고 마스크 꼭 써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조차도 지금 아까 나온 뉴스 보니까 65세 미만은 백신 안 맞아도 된다 이런 얘기도 해요. 어느 기사를 보면 예전에 맞은 백신 하나도 소용없다 이런 내용도 있고 65세 이상만 백신 맞아라 이런 얘기들 지금 조금 나오는 정도고 과연 홍콩이나 대만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 지금 전주나 전전주 대비해서 2배쯤 늘었다 이거 가지고서 이게 팬데믹의 재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러다가 말 건데 우리가 너무 또 자극적인 어떤 소재로 받아들인 건 아닌지 그 갈림길에 아직 서 있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네,
자, 네, 이런 얘기들 포함해서 지금 뭐 사실 오늘 흐름만 보면 예, 그 진단 키트류나 뭐 백신, 예, 코로나 뭐 이런 그거 관련해서 종목들 빼놓고는 뭐 오늘 시장이 설명이 안 돼요. 뭐 사실 그리고 반대로 말씀드리면 오늘 시장이 가면 갈수록 후진 것도 어떻게 보면 팬데믹에 대한 공포에 따른 효과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팬데믹 초기에 경험했잖아요. 장 무지막지하게 빠지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막연한 공포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움직이는 반대쪽으로의 그 긍정적인 면이 나오는 섹터는 네, 지금 코인 쪽이 뭐 괜찮죠. 그래도 한국정보인증, 뭐 다날 제가 비트맥스 어저께도 이제 비트맥스 어제 막판에 엄청나게 설명드린 거 아세요? 이름이 원래 맥스트였는데 비트코인을 주 사업으로 바꾸면서 아예 비트라는 이름을 붙여버렸는데 얘가 상장사 중에 두 번째로 비트코인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거 오늘 오를 거라고 봤는데 아침에는 오르더라고요. 초반에 한 2, 3분? 2,780원까지 오르길래 아이고야 어저께 제가 2,400원 초반에 샀는데 그래서 야 좋다 그러고서 했는데 바로 마이너스가 막 엄청나게 나길래 어이구야 이랬는데 뭐 지금 그래도 다시 또 11만 불 넘었다고 하니까 다시 플러스로 돌긴 했네요. 예. 자 그리고 제가 진짜 진돗개 정신을 발휘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종목이죠. IT센 글로벌. 예. 뭐 내부적으로 물론 더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어제도 상당히 강했고 여기 제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라고 여기 제가 스스로 표현을 해놨는데 지난주에도 두 번의 전략주로 선정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전략주로 예, 더 갈 것 같아서 자 금값도 올랐어요. 금거래소 얘가 인수해가지고 하고 있죠. 또 인터넷 전문은행 쪽에도 참여하고 있고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 또 운영 주체이기도 하죠. 그리고 실적은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어쨌든 지배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배 이상 늘었다. 6억에서 75억으로. 이것만 해도 훌륭하다. 물론 뭐 작년도에 이게 연결 순이익이 360억이 났는데 올해 1분기만 262억이 났으니까 와 이게 뭐 어마무시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지배구조 이익은 75억이다. 나머지 한 180억 정도는 비지배 순이익인데 뭐 어쨌든 포함해서 연결 순이익으로 얘기는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냉정하게 보면 이 회사랑 관련이 없는 뭐 관계회사의 수익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사람들은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안 보니까 사실 숫자만 그냥 표면적으로 발표되는 거 보면 와 진짜 돈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 회사 사이즈 대비해서 뭐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예, 국내 유일의 금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이슈도 있고요. 또 금 자체가 지금 비싸지는 이슈에도 좋고 또 이런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 운영 주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수급적으로 기관이 사모펀드 중심으로 해서 좀 유입이 되는 것도 있고 지금 오늘 아침에 시장 때문에 여전히 좀 꿀렁꿀렁 되고 있습니다만 어제 시간에서 1,800원까지 갔던 이력이 있거든요. 오늘 사실 뭐 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해 보면 뭐 꾸역꾸역 예. 오늘도 1,600원 수준까지 아까 1,100원대까지 밀렸다가 계속 신고가 레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제가 보기엔 제가 지난주에도 두어 번 전략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드릴 때 보니까 제가 지난 그 연초인가요? 예. 저도 뭐 뜻한 바 있어가지고 말씀드렸던 이 파이버 프로가 생각이 나는데 파이버 프로 여기 지금 올라가던 이 구간 요 구간이 있어요. 요 구간에서 제가 한 달 사이에 4번이나 전략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결국은 뭐 한 4,000원대에서 8,000원대까지 흐름이 도출이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말씀드릴 때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뭔가 좀 되겠다 싶어가지고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뭐 어쩌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보면 제 스스로가 이제 IT센 글로벌한테 약간 꽂힌 거죠. 예. 그래서 자주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강조를 드리고 있고, 또 그에 걸맞게 또 주가도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려서 이상하게 된 상황이 절대 아니니까 굉장히 만족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네. 자, 그리고요. 제가 진짜 이거 뭐 이번에 그 5월 달 들어가지고 아침 그 수익 플러스 코너에서 말씀드리는 이제 전략주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진짜 이럴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수 자뻑이라고 해도 좋은데요. 자, 5월 초에 첫 종목 롯데관광개발도 결국은 뭐 어제 오늘 좀 약하지만 최근까지 신고가를 계속 나타냈거든요. 글로벌 텍스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코 같은 경우 오늘 또 신고가잖아요. GNC 에너지도 얼마 전까지 신고가였고, 로보티즈 계속 신고가 흐름을 계속 잘 나타냈었고, 롯데쇼핑이 좀 안 갔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 웬걸요. 롯데쇼핑도 지금 보니까 네, 롯데쇼핑도 오늘 신고가예요. 네, 롯데쇼핑도 오늘 신고가가 났습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엊그저께 5월 19일 날 말씀드렸던 G2파워라고 이 인버터 섹터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당일날은 잘 안 갔어요. 근데 뭐 불과 3일 전이잖아요. 근데 G2파워 오늘 신고가 났어요. 아까 장중 15%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9% 정도인데, 제가 엊그저께 3일 전에 전략주를 말씀드리고 나서 조금 주춤했지만 오늘 또 번개같이 올라가지고 이 안 좋은 장에서 굉장히 좋은 모양을 띠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번 5월달 전략주로 말씀드린 종목 중에 진짜 쉬운지 않은 종목이 있었나 할 정도. 제 마음 AI가 조금 약하지 않나 싶었는데, 제가 그 엑스포 갔다 와서 그 다음날 전략주를 말씀드린 거, 이것도 괜찮아요. 어제도 12% 오르기도 했었는데, 마음 AI도 뭐 지금 굉장히 단단하죠. 오늘 같은 날 플러스 내면 상대적으로 좋은 건데, 지금 1차적으로 한번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수평으로 잘 지금 버팅기고 있거든요. 요 날이 이날이 아니었구나. 이날이 아니고 제가 그 코엑스 갔다 와서 말씀드린 이날이었거든요. 이날. 그날 보합 출발해서 살짝 마이너스 갔다가 17%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어제 장중 15%짜리 나왔고 오늘 흐름 잘 나오는 거 보면 얘도 기본은 있다. 그리고 제가 그 부스 오래 가서 본 결과 그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과 또 AI 컨택 센터 그리고 AI 농기계, 크게 세 부분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진짜 여러분, 저 이거 진짜 전략주 아침에 여기 한경에 한 4시 반, 5시쯤 와가지고 1시간 정도 고민해가지고 이 두 가지 이슈 맨날 정해갖고 세 종목씩 말씀드리고 전략주 정하는데, 진짜 5월달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뭐 오늘도 전략주 IT센 글로벌이었습니다만 진짜 될 만한 애들 많이 찝어드렸다. 진짜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조금 눈 졸리고 이러시겠지만 7시 35분쯤에 하는 수익 플러스 코너, 저는 한 5시 정도, 3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5시쯤 와가지고 1시간 정도 준비하는 코너거든요. 요거 한 6, 7분 하려고. 나름대로 아침 새벽녘에 그 정신 좀 또릿또릿할 때 무슨 아이템을 가지고 할까, 이런 것들 많이 그려보는 거니까요. 어제가 관광 섹터 말씀드렸는데 어제가 관광이 사실 좋지는 않았죠. 별로.
관광 섹터가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 오늘 보면 호텔신라 2%, 파라다이스 1%, 롯데관광 2%, 글로벌이 어제는 조금 상대적으로 강해서 조금 마이너스지만 어제 말씀드렸던 관광 쪽은 오늘은 또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좋죠. 얘네들도 사실 계속 신고가인데 어제가 경고롭게 조금 장중 조정이 나왔던 거고 오늘은 시장 대비해서 뭐 무난하게 좋은 섹터가 또 K 관광 섹터입니다. 예. 개별 종목 제가 설명드리는 거 말고 추가로 뭘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지 마세요. 예, 답은 드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물어보셔도 예, 메아리예요, 메아리. 예. 다만 저는 어저께 2,400원 초반에 사가지고 오늘 아까 초반에 오르길래 2,700원대 팔았어요. 예, 팔고 나서 2,300원까지 밀리길래 못 산 게 좀 아쉽죠. 왜냐하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왜 얘가 마이너스가 났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놓쳤는데 저는 뭐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을 165개나 갖고 있다라는 게 비트코인 가격만 올라가면 그냥 회사의 자산이 그냥 알아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뭐 그런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코인 가격이 강세인하는 뭐 붙잡고 있는 게 맞을 거고 또 하나 기본적으로 또 XR 쪽 원래 사업을 하는 애들이니까 XR 뭐 글래스라든가 이런 이슈가 나올 때 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섹터다 보면은 뭐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가 굉장히 좋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뭐 위아래 변동성이 좀 심합니다만 어차피 흔들리면서 가는 거라고 보는 거고 장기선으로 따져보면 뭐 지금 이렇게 흔히 말해서 이게 대접시 형태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큰 대접시 형태 뭐 이런 형태가 되기가 쉽겠죠. 이 안에서 물론 뭐 치고받고 이런 흐름이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제 생각엔 굉장한 큰 접시 형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큰 접시에 이제 바닥 탈출형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위치까지 갈지는 뭐 나중에 뭐 과열됐다 이런 느낌이 들면 뭐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어찌됐든 개별 종목 질문은 웬만하면 올리지 마세요. 대답이 안 나옵니다 원래. 하지도 않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 질문은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네, 다시 내용으로 좀 가볼 텐데요. 지금 어차피 장이 오늘 안 좋지만 수익률 대회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전국 단타 수익률 대회. 오늘 강한 쪽은 네, 당연히 이제 전염 관련된 쪽, 또 코인, 그리고 신규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잡고 있는데요. 보면은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미국에서 채권 가격이 급락했다. 결국 금리는 올라가고 가격은 내려가고. 근데 트럼프는 감세를 또 하겠대. 감세를 한다라는 건 뭡니까? 지금 정부 부채 때문에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내렸는데 부채를 더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보면. 물론 저렇게 감세하는 걸 결국은 트럼프 입장은 관세를 많이 받아서 감세를 할 수 있어 이런 논리긴 한데 지금 감세가 뭐 생각만큼 관세를 통해서 뭐 미국의 수입이 그렇게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지를 않잖아요. 뭐 이론적으로 생각한 뭐 지금 상호관세도 많이 유예가 된 상태지만 다른 나라들하고 뭔가 이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타결을 봤을 때 맨 처음에 불러댄 상호관세율만큼 유지가 안 된다고 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관세가 들어올 테니까 이걸로다가 세금 깎아줄게 이렇게 계획했던 거에 차질이 생길 거고 그럼 트럼프 감세 효과도 별로 없는 데다가 뭐 그조차도 만약 메꾼다고 하면 또 채권 발행해야 된다 이럴 텐데 이걸 어떻게 이러면 당연히 지금 나오는 현상이 금리가 올라가는데 연준보는 또 금리를 내리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을 막 우격다짐으로 이리저리 막 좌충우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앞뒤가 좀 안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뭐 경제 전문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말 따로 행동 따로 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오늘 주요 섹터 중에 오늘 제가 그 순서 제목 저렇게 달았잖아요. 시장이 어수선할 때는 신규 상장주가 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자 지금 새내기 5월 달에 들어온 종목들의 몇몇은 공모가 대비해서 최소 7, 80% 많이 올라간 애들은 뭐 3배 이상 올라간 애도 있다 이런 정도로 강합니다. 오늘 신규 상장주가 하나 있었죠. 세간의 주목을 엄청나게 받았던 달바글로벌이라고 있습니다. 달바글로벌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밤에 우리 회원방에서 종목 분석이라고 나름대로 해드렸어요. 예, 달바글로벌이 이 정도 청약 경쟁률이 있고 지금 국내 화장품 순위를 보면은 작년도 기준으로 8등 정도 한다. 예, 근데 VT라고 예, 엄청나게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이 7등이에요. 근데 얘가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정도 해. 예, 그래서 요거보다 한 끗수 아래쪽으로 작년도 매출이라든가 시장 점유율이 조금 한 90% 수준 정도 되길래 야, 그러면 얘가 원래 공모가대로 들어오면 8천억짜리거든요. 그래서 8천억은 넘을 것 같고 1조 5천억은 안 될 것 같으니 12만 원 정도가 예, 매도하기 좋은 가격 같다. 예. 결론은 그렇게 어젯밤에 내드렸어요. 12만 원 정도 되면 팔아라. 예. 공모 받으신 분들 있으면 그 정도에 파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혹시나 아침에 출발할 때 10만 원 안 되게 출발하면 사셔가지고 12만 원 정도에 파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뭐 11만 원대 이렇게 중반으로 출발해가지고 12만 원 살짝 넘었다가 지금 다시 11만 원 뭐 초반 요 정도죠. 12만 원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예, 제가 이게 뭐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딱 여기 밑에다가 써놨잖아요. 상장 당일 9만 원에서 한 12만 원 사이 정도 시세가 예상되니까 12만 원 이상은 좀 오바다. 왜냐하면 VT보다 시가총액이 높아진다라는 건 뭐 당일에는 있을 수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오바되기가 힘들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 약간 한 끗수 밑에서 형성되면 그냥 적당하다고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 1조 2천억에서 1조 한 3천억 요 정도 수준에서 시가총액이 만들어지는 게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어저께 밤에 혹시 갖고 계시거나 오늘 뭐 매매를 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드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희한한 게 이 회사가요. 되게 재밌는 마케팅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모르실 수도 있는데 상장 후에 한 달 동안 네, 이 4개 증권사 앱을 통해 가지고 신한투자, 키움, KB, 하나 이렇게 4개 MTS에서 주주 인증을 한 다음에 주주 전용몰에서 1개 이상 제품을 사면은 정가 7만 8천 원짜리 선크림하고 세럼을 무료로 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주가 받치기라고 누구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 주에 66,300원짜리였잖아요. 공모가가.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이제 11만 원인데 지금 11만 원 정도 하잖아요. 11만 원에 한 주 사가지고 나 주주 됐어 이렇게 인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품을 뭔가 하나 사시게 되면 한 달 안에 7만 8천 원짜리 제품을 무료로 준다고 하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거의 이제 1+1? 네. 한 주 산 김에 뭐 7만 8천 원짜리 정도 제품을 하나 또 얻을 수 있는 물론 이제 제품을 하나 사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필요한 제품이 있으시면 한 달 안에 이렇게 사서 주주 인증해가지고 구매를 해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보너스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되게 희한한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사실 어느 회사도 상장할 때 이런 식으로 주가를 좀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마케팅 하는 회사는 솔직히 처음 봤는데요. 예. 이런 걸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마케팅을 하니까요. 예. 만약 10만 원은 안쪽으로 이렇게 밀리거나 이러면 한번 해보실만 하겠죠. 예. 거의 1+1에 해당하는
보너스가 생기는 그런 마케팅을 회사에서 기획하고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자, 비트코인 오늘 코인 관련주들이 그래도 세잖아요. 비트코인이 아까 오전에 11만 불 처음으로 넘었다. 지금 뭐 코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희망에 부풀 텐데 뭐 연말까지 20만 불 된다 이런 얘기들도 코인 러버들한테서 많이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코인도 여러 종류인데 뭐 비트코인이 지금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만 스테이블 코인 얘기도 나오고 또 이어서 이런 그 스테이블 코인 또 STO 토큰 증권 이런 것들의 법제화 이슈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민주당 어저께 그 디지털 자산 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에서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환율 리스크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또 CBDC라고 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스테이블 코인하고 이렇게 연동하는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도 한은에서 꽤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한은 총재랑 6대 은행장하고 또 뭐 국제금융협회인가 뭐 그런 이제 관계자랑 다음 주 26일 날 한국은행에서 뭐 미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는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이런 시각이죠. 그래서 오늘 어제 시간에서 이미 보여줬는데 뭐 한국정보인증이라든가 뭐 다날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비트맥스도 당연히 좀 해당이 될 거고요. IT센글로벌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뭐 최근에 강세가 나오는 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어우러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오늘 뭐 기본적으로 이제 비트가 세니까 뭐 갤럭시아든 아니 무슨 옥션이든 또 뭐 우리기술 투자라든가 뭐 이런 뉴들도 좀 움직이고 있죠. 자, 그리고 바이러스 이슈인데 뭐 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뭐 재창거래 가지고 엄청나게 뭐 누가 또 죽었다든지 뭐 물론 지금도 소리 소문 없이 어떤 바이러스를 가지고 돌아가시는 분이 하루에 뭐 한두 명, 몇 명이든 나오곤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19의 직격탄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뭐 해석이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뭐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 동남아권에서 워낙 지금 창궐 하다 보니까 이게 돌고 돌아서 뭐 우리나라가 지금 뭐 국경을 폐쇄해가지고 아무도 못 와요 뭐 이게 아니니까 한국에서도 결국은 유행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시각들이 자주 부각이 되면서 오늘 어저께 상한가 쳤던 그린생명과학 오늘 이틀째 상한가고요. 옛날에 그 팬데믹 때 전설적으로 올랐던 신풍제약이 오늘 모처럼 또 상한가.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말고 그 니파 바이러스라고 뭐 치사율 75%짜리가 또 동남아에서 유행하는 게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또 치료제 만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진원생명과학이 오늘 또 상한가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말고도 뭐 엑세스, 셀리드,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오늘 뭐 20%쯤 올라가는 코로나 소위 진단키트나 백신 관련주가 뭐 수두룩 빽빽입니다. 오늘 뭐 이쪽 빼놓고는 얘기가 안 돼.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파생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스크 써야 되나? 아니면 원격으로 진료받아야 되나? 또 재택근무해야 되나? 이런 상상력으로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번질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보니까 뭐 난데없이 또 인성정보 같은 거 막 올라가고 이러던데 뭐 아직까지 그 정도 레벨로 우리가 뭐 국가 단위에서 뭔가 대응을 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이게 더 늘어나고 뭐 동남아에서 저렇게 퍼지고 있다고 하면 결국 국내에도 또 다른 색다른 개념의 바이러스가 결국은 들어오게 될 것인데 이 파장이 과연 쉽게 꺼질까? 아니면 옛날과는 다르게 충분히 지금 뭐 마스크는 있을 거고 저희 집에도 마스크 되게 많이 있거든요 아직. 뭐 그런 거 포함해서 지금 뭐 백신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만 변형하면 금방 대응할 수 있게 나올 테니까 그냥 차차 속의 돌풍인데 너무 염려하는 거 아니야? 그런 시각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만 보면 요 며칠만 보면 뭐 우리 뭐 코로나19 아니 이제 코로나19도 아니죠. 코로나 뭐 2사라고 해야 되나 2호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뭐 생전 처음 본 것처럼 지금 반응이 나오는데
우리가 4, 5년 전에 그런 거 비슷하게 한 2, 3년 겪으면서 사실 많이 단련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마치 주가는 뭐 역사상 처음 봤다 하는 느낌으로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사실은 얘네들이 그동안 엔데믹 되고 나서 뭐 좀 많이 빠졌겠어요. 엄청나게 빠져서 그냥 예전에 팬데믹 전 수준으로 이미 돌아간 주가들이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제 마른 장작이죠. 완전히 마른 장작이라 거의 다 잊혀져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 이러니까 난데없이 본능이 살아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다는 거죠. 자, 하여튼 제가 보기엔 뭐 하여튼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굉장히 빨리 접근을 해가지고 그렇게 뭐 좀 새롭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엄청 빨리 하신 분들만이 좀 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 이것도 뭐 아유 옛날과는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유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뭐 3, 4일 지나서 보면 와 얘네들 왜 이렇게 2, 3일 사이에 50%씩 올랐지? 이런 거 보면 되게 좀 뜬금없잖아요. 근데 막상 또 들어가려고 그러면 한 4, 50% 오른 애들도 지금 들어가자고 치자니 뭔가 좀 깨름직해. 다음 며칠 있다가 또 줄었다고 얘기 나오면 바로 빠질 텐데 어떻게 들어가지? 이러고 있다 보면 또 타이밍 놓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삼바 이슈가 있었죠. 삼바가 인적 분할해가지고 뭐 이렇게 지주회사로 이렇게 분리되고 막 한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뭐 삼바는 아침에는 되게 강했다가 약간 용두사미식으로 지금 반응이 나오는데 이게 삼바가 저렇게 하는 게 결국은 삼성전자의 하나의 이제 뭐 그룹 차원에서의 전략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드리고 나니까 뭐 메가바이오 생태계를 완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뭐 삼성바이오랑 거래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미국에서 뭐 CMO라든가 CDMO 쪽의 이슈일 때 이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뭐 CDMO 관련주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기초과학 내지는 이제 삼바랑 뭐 어떤 기자재 이런 쪽으로 거래 관계에 있는 뭐 일신바이오, 서린바이오, 뭐 바이넥스 이런 것들이 이제 세게 올라가는 어제도 셌는데 이제 오늘 이게 확정이 됐다고 어제 밤만 해도 확정됐는지 여부를 아직 모르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아까 아침에 한 8시쯤에 이제 공시가 나온 거예요. 인적 분할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니까 어저께 올랐다가 이제 윗꼬리 잡았던 그 서린, 일신, 뭐 바이넥스 이런 것들이 아침에 두 자릿수 상승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예. 자, 지금 이게 오늘 오전까지의 뭐 전반적인 시장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후장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코인이 신고가가 나왔다라는 거, 비트코인이. 근데 그럼 11만 원 찍었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되냐? 아니면 지금 앞으로 더 시장이 불안하고 이럴수록 코인 쪽에 관심이 더 커질까라고 생각해 보면 약간 후자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코인도 이게 또 어떤 이들은 안전자산이다 이러니까 시장이 오히려 약간 조정 모드로 갈 때 오히려 코인이 안전해. 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 뭐 거의 가격 변화가 없고 막 이러니까 오히려 안전자산화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더 가수요가 붙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코인 갖고 있는 회사들 아니면 코인류, 뭐 코인 그 거래소와 연관이 있거나 이런 아까 하다못해 뭐 하나투자증권 이런 것도 조금 움직이던데 코인류가 지금 시장이 조정일 때 오히려 이제 대안이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제 생각엔 비트맥스 정도가 사이즈도 작은데 코인은 의외로 많이 갖고 있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위메이드는 220개 갖고 있어서 제일 많이 갖고 있다고는 하는데 얘는 시가총액이 지금 8천억이 넘어요. 근데 비트맥스는 1,000억도 안 되잖아요. 근데 거의 한 300억치 정도 갖고 있는 거니까 11만 불이면 오늘 하나당 한 1억 6천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160개가 넘으니까 이게 회사 사이즈가 한 900억, 1,000억 요 사이인데 아이 비트코인만 300억치 갖고 있어. 그런 이제 위치가 좀
부각되지 않겠는가 그런 시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이제 들썩들썩 했어요. 두 가지죠. 하나는 트럼프가 골든돔이라 그래서 기존의 방어 체계, 뭐 우주 쪽 그 대기권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도 막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중국과 러시아랑 북한이 위협을 하고 있는 공중전에 대한 부분들, 우주 기반의 요격 체제를 뭐 만들자 이런 식으로 243조 정도 드는 그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주항공주들이 어제 좀 들썩들썩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지만 이런 거 이제 체계를 갖추려면 인공위성만 한 1000개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20년 동안 다 따져보면 700조도 더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 어제 또 삼성에서 공교롭게 그 우주에 대한 또 이슈를 끌고 나온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삼성은 뭐 발사체를 만들겠다 이런 게 아니고 발사장에 대한 부분이죠. 그게 뭐 10년 동안 뭐 몇 배 이상 이제 커질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많이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 발사장에 대한 이제 투자 아니면 그 시장을 선점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주 얘기가 어저께 좀 중첩돼 갖고 어떤 이슈를 만들면서 굉장히 좀 셌던 이력이 있는데 어쨌든 뭐 삼성이 또 하나의 어떤 핵심 먹거리로 뭐 선정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주요할 수가 있고요. 트럼프가 이런 스타워즈라고 하는 스타 되게 좋아해요. 그 AI 데이터 센터 대규모로 만드는 프로젝트 이름이 스타게이트잖아요. 근데 뭐 이것도 지금 골든돔이라고 이름이 붙이긴 했는데 하여튼 이런 이슈들을 또 끌고 나와가지고 하여튼 들썩이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게 사실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 이제 뭐 사전 투표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고 본 투표도 며칠 안 남은 정도로 임박했는데 역시 이제 당대당의 싸움이 되다 보니까 이게 오늘 발표하는 그 지지율마다 격차가 사실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 건 여전히 뭐 10% 이상 차이가 나는 데도 있는데 또 일부 언론은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이가 지금 3%밖에 안 나는 걸로 발표가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차 범위 이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당대당으로 가면 저도 뭐 한 달 전에도 얘기 들었던 거지만 결국은 한 40% 거의 똔똔이고 중간에 이제 회색지대 아니면 흔히 중도라고 하는 한 10에서 15% 정도의 사람들을 누가 더 흡수를 할 거냐 이 게임이 될 거라고 봤는데 이게 물론 뭐 지금은 원래 뭐 한 일주일 전, 2주일 전만 해도 그냥 원사이드로 끝날 줄 알았다가 이게 어쨌든 지금은 뭐 모르겠어요. 뭐 매체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되게 뭐 박빙이다고 얘기하는 데도 있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뜬금없이 K 뭐 후보 인물주가 또 세게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뭐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주 일방적으로는 안 나올 것 같고 그냥 게임이 박빙으로는 갈 것 같은데 이제 이러니까 또 해볼 만하다 이러면 이제 3위 달리고 있는 후보한테 단일화 요구를 엄청나게 하겠죠. 너만 애드가 되면 역전도 가능해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또 구애 작전 내지는 구슬리고 이럴 것 같은데 며칠 사이에 또 어떤 일이 발생을 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계속 말씀 올리지만 이쪽 섹터는 결국은 끝물이에요. 어떤 이슈가 막 불거진다고 해도 결국은 끝물이니까 당일치기 매매 이상으로 안 하시는 게 원칙이다. 어우 G2 파워 봐라.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3일 전에 전략주였다고. 와 뭐야 20%짜리가 돼버렸네. 아까보다 더 뭉툭해졌는데요. 길게. 바짝 썼네. 얘가 지난번에 그 말씀드릴 때 이게 태양광 인버터라는 거 얘기 드릴 때 얘네가 만든 인버터가 그 태양 전지에서 직류를 교류로 변환시키는 그 효율이 제일 높대요. 93%인가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뭐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만들지만 얘가 제일 효율이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근데 오늘은 그 이슈로 올라간 게 아니고 얘 지분을 일부
뭐 해외 사모펀드나 이런 데 좀 매각을 했다라고 해서 뭐 그 값에 뭐 순응해 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예. 되게 많이 올라가네요. 생각보다. 예. 그리고 뭐 오늘 또 이런 이슈도 있네요. 그 구글 CEO가 AI 전력난이 결국은 원자력으로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사실 구글도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폐원전 몇 군데를 입도 선매를 해가지고 계약을 해놓은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폐원전을 다시 부활을 시켜서 가동시키는데 최소한 뭐 몇 년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전기에 없어도 되는데 한 3, 4년, 4, 5년 뒤에는 나한테만 전기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빅테크들은 지금 알아서 원전들 막 계약해놓고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전으로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네요. 예. 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게 나중에 이제 막 속으시면 안 되는데 이 막무가내 공약 같은 게 막 나온다고 이제 뒤가 없다. 일주일 남았는데 이 안에 승부 봐야 된다 이러니까 진짜 막무가내 공약이 막 나오죠. 근데 물론 뭐 의지가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보니까 뭐 김문수 후보는 내 임기는 3년이다부터 해가지고 예 여러 가지 얘기 오늘 아침에 던졌던데 뭐 자신감이 붙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뭐 그에 또 걸맞게 이재명 후보도 뭐 막 던지고 있을 거고 하여튼 앞으로 한 일주일 사이에 이게 실현이 될까 싶은 거리들을 엄청나게 던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뭐라도 던져가지고 하여튼 표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역전을 하기 위해서 자극적인 소재의 어떤 이슈들을 막 던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뭐 국회의원 10% 감축 뭐 이런 얘기도 아까 보니까 나오고 뭐 그러던데 또 맨날 나오는 단골 소재지만 뭐 국회의원 예, 특권 포기 뭐 이런 거 예. 막 이런 얘기들 막 던지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리고 네, 오늘 또 나온 거 보니까 아까 한 11시쯤 나온 뉴스인데요. 전력망 연계해가지고 대규모의 ESS를 구축한다. 이게 결국은 전력 문제에 있어서 전력을 어쨌든 일시적으로 가둬놔야 또 쓸 거니까 이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규모 ESS 발주를 한다. 조 단위로 7월 달에 사업자 선정한다고 해서 뭐 3사가 지금 또 사활을 걸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어쨌든 결론은 결국은 전기와 관련해서 그 모든 거 변압기, 뭐 전선, 이런 ESS, 뭐 케이블, 뭐 별 얘기가 다 결국은 전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뭐 아까 그 G2 파워도 결론은 그 태양광 인버터라고 하는 게 뭐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그 중국산 인버터 안에 뭐 불법 통신 장치가 있었다 이래가지고 뭐 조사한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결국 중국산들은 어떻게든 그런 좀 백도어 뭐 통신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뭐 해킹 이슈나 아니면 이번에 스페인에서 있었던 대정전 이슈 같은 것들을 또 야기할 수 있는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서 이제 대안을 찾다 보면 또 국내 인버터 관련주들이 또 오를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충분히 피력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지금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더 안 좋고 흐름들이 좀 막혔다 싶을 정도로 좀 분위기가 좀 스산합니다. 30여 포인트나 내려서 어저께 오른 것보다 오늘 뭐 한 큐라도 더 빠지고 있고 상태는 지금 사실 별로 그다지 좋지는 않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미국의 신용등급 이슈가 과연 어저께 밤에 저런 식으로 한번 탈이 났으면 그냥 또 그냥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러고서 끝날 건지 아니면 또 며칠이고 계속 좀 시간을 끌면서 시장을 또 괴롭히는 이슈가 될지 하는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조금 후자에 가깝다고 봐요. 과거에 아무리 우리가 경험치로 물론 극복이 됐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고서 끝날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실물적으로 채권 금리가 금방 안정이 안 된다고 하면 미국 시장도 그렇고 전반적인 환율 문제도 그렇고 환율도 지금 계속 절상 압력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 편치가 않습니다. 절상은 되는 게 맞긴 맞는데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된다라고 하는 건 항상 속도의 문제가 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보면
뭐든 빨리 움직인다 이런 건 불편하죠. 예, 그런 시각들이 또 견지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25분? 아직도 3, 4분을 어떻게든 끌어야 돼. 야, 큰일 났다. 예. 예, 여러분과 함께 지금 굿모닝 작전 7부 순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제 저는 편드는 게 아니라 이 언론사마다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대선할 때 보면 뭐 트럼프파도 있고 바이든파가 있어서 몇 개 주요 미디어들도 편먹고 나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뭐 딱 보시면 아시지만 그냥 보수, 뭐 진보, 혼이 이렇게 얘기해서 미디어들의 성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간 질문지라는 게 뭐 왜곡이라는 것과 정상이라는 거에 줄타기 정도 하는 정도의 위태로운 질문의 어떤 나열로 답이 좀 생각보다 뭐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지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체별로 뭐 야당 중심이라고 하면 격차가 어떻게든 더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싶을 거고 여권 쪽에 힘을 싣고 싶은 누군가에 의해서는 분명히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끔 만들 수밖에 없죠. 그건 뭐 미국에서도 트럼프 때 이번에 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뭐 결사적으로 트럼프 나쁜 놈이라 안 된다 이렇게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한 언론도 꽤 많았잖아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도 뭐 그런 정도급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태클을 걸면서 어떻게든 좀 떨궈보려고 하는 쪽에 얘기를 담는 데도 있고 또 어느 곳에서는 뭐 아무 문제 없다. 예. 경제만 잘 살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뭐 좋은 장점을 또 많이 부각시켜 주는 데도 있고 뭐 그건 어쨌든 이게 뭐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결국은 뭐 당락이 결정이 되는 거죠. 누가 더 홍보를 잘했느냐 어떻게 보면 또 아주 불법은 아닌데 누가 더 뭐 표심을 잡았느냐의 관점이니까 그건 뭐 그거의 선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뭔가 기술이 들어가고 있겠죠. 자, 달바글로벌은 11만 원 깨졌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한 9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보면 그래서 아까 출발할 때 제가 10이 안 됐으면 한번 사보라고 했을 것 같은데 워낙 뭐 11자 중반 정도에서 출발하길래 아유 어차피 12만 원이면 공모 받은 것도 파셔야 되니까 사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구자로 내려오면 조금 여지는 있습니다. 11만 원 정도까지의 여지는 있다고 보고 뭐 혹시라도 이제 구자로 내려오면 조금 매입은 가능한 정도이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의 기본 실적이나 또 주식 확약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주 배정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 보면 이게 아주 엉망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뭐 실적이 나오는 회사 이번 1분기에만 300억을 벌었는데 그런 회사가 엉망이에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얘가 과연 이제 시장에서 오버슈팅이 돼 있느냐 아니면은 적당하냐 이런 걸 좀 따져보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도의 실적과 뭐 유동 주식수에 나오는 어떤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감안해 보면 아무래도 한 달 정도 안쪽으로는 10만 원 밑으로는 좀 기회가 될 것 같고 12만 원 이상은 진짜로 좀 오버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 어디쯤에선가 계속 왔다 갔다 박스권 매매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야, 오늘 진짜 G2파워 아까 제가 11시 반에 시작될 때 한 10%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새 15%가 올랐네요. 25%까지. 역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역시 자화자찬하고 끝나네요. 제가 이번 달 수익 플러스 전략주로 말씀드린 종목은 진짜 끝내줬다. 끝내주는 애들이 꽤 있었다. 마이티센 글로벌도 그렇고 미코도 오늘 좋죠. 계속 좋은 애들이 꽤 많았다. 진짜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네.
이 30분은 아니고요. 35분쯤. 네. 정치 얘기는 이제 며칠 지나면 할 일도 없을 거예요. 예. 끝물이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웬만하면 오버나잇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뭐 정치 얘기가 신나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제 진짜 웬만하면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인데 그러니까 뉴스로는 훨씬 더 이제 강조를 많이 하겠죠. 예, 마지막 설거지를 위해서 어떻게든 끌어 당겨야 내가 또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너무 동조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굿모닝 작전 7부 순서는 요만 줄이겠습니다. 예, 내일 11시 반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